셀링뉴스 아나운서 민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실 대한통운 파업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논란도 많고 정치적인 이슈인데요. 저를 포함해 고통받는 셀러분들 많으시죠? 주문이 들어왔다 싶으면 자꾸 도매체에서 전화가 오죠. 파업 때문에 못 나간다고 어떡하냐고. 처음에는 한진이든 롯데택배든 돌려서 보내주는 곳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지금은 안 된다고 하는데요. 파업 지역으로 롯데택배나 한진이 너무 늘어나는 경우에 해당 거래처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주문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 파업은 지속되었었는데요. 작년 파업 때 그래 택배비 인상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파업이 됐고, 이번 파업은 사실은 좀 빨리 끝날 줄 알았어요. 저희 기사님도 그렇고 금방 끝날 것 같다라고 했지만 벌써 한 달째가 지나고 있고, 하루에 제가 못 내보내는 주문량도 지금 한 50건에서 70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수익으로 치면 꽤 큰 돈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하나가 소중할 텐데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업이 대체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한통운 택배노조에서 1,700여 명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1월 현재까지 한 달여간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파업 전날 저는 대한통으로부터 이런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래처에도 이런 공지가 떠서 가져왔습니다. 요지는 28일에 파업이 예고되어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안내문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파업에 대한 대한통운의 입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 대책 이후 택배 작업 환경 개선 및 택배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사항을 전면 이행 준수하고 있으나 택배 노조에서는 이와 무관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합의기구의 과로사 대책이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2년간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 기사가 21명에 달했는데요. 따라서 3회에 걸친 파업을 통해 택배 기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6월에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했고 택배비를 170원 인상하고 분류작업 개선, 보험 가입 등의 처우 개선을 하기로 합의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입장에서도 택배비 3,000원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꽤 많이 보이게 되었죠. 택배비도 많이 올랐는데요. 작년에 이렇게나 잘 합의가 되었는데 6개월이 지난 후 또 무엇이 문제가 된 걸까요? 택배 노조의 주장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상된 택배비의 70%가량을 대한통운이 추가 이윤으로 독식한다. 올해 100원을 더 인상하면 인상분 총 270원에서 얻게 되는 4,800억 원 중 3,400억 원을 회사가 독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보셨던 표준계약서에 대한통운이 부속 합의서를 끼워 넣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부속 합의서에는 주 6일 근무, 당일 배송, 터미널 도착 상품의 무조건 배송 등의 노동 강도를 더 높이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통운은 택배 단가의 50%는 무조건 택배기사가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이며 주 60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은 채 파업은 진행이 되었고 중간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죠. 당장 우리 셀러들을 포함해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소비자는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참여자들이 많은 성남, 분당, 부산, 창원, 광주, 대구 등지는 70% 이상의 물품이 반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피해를 떠나 노조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택배 노조의 파업 쟁의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는 조사 시점 13,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파업을 이끈 노조원들은 개인 사업자들로 오히려 근무 태만을 보이는 자들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월 23일 일요일에는 비노조 택배 기사들이 모여 파업을 규탄했습니다. 실제 2만여 명의 택배 기사들 중 노조에 가입되어 파업을 진행하는 인원은 8.5%에 불과한데요. 이들의 파업으로 인해 일을 하고 싶어도 물량이 끊겨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적재된 물품을 배송하려 해도 폭력으로 일을 저지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응은 어떨까요? 소비자들과 소상공인, 심지어는 동종업에 종사하는 비노조 택배 기사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왜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대한통운은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정부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팀을 꾸려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했고 1월 24일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 이행이 양호하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쟁점인 사회적 합의에 관해서는 택배 4사의 90% 이상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한 노동 강도도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왜 노조는 파업을 멈추지 않을까요? 심지어는 설 연휴를 앞두고 파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더 염려스러울 지경인데요.
사실 국토부의 조사에는 꽤 많은 허점이 있습니다. 국토부가 업무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그중 택배기사의 분류 업무가 배제된 곳은 7개, 분류 인력이 투입되었으나 여전히 참여하는 곳은 12개, 택배기사가 추가 분류 비용을 지급하는 곳은 6개였다. 국토부는 분류 작업에 완전히 배제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동안의 변화를 높이 쳤지만 사회적 합의가 진행된 지 7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25개 중 18개소의 택배기사들의 업무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인 거죠. 게다가 노조에서 문제되는 터미널을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불시 점검을 운운하면서 조사 장소를 무작위로 추출하였고 현재 파업 인원이 많아 배송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국토부의 불시 점검을 예고한 연락을 캡처하여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정부 조사는 주요 이슈를 하나도 검증하지 않고 각종 의혹만 남긴 채 끝났고 파업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택배 노조의 파업에는 대한통운뿐만이 아니라 롯데, 한진, 우체국 택배 일부 지역 노동자들까지 가세한 상황입니다. 반면 비노조 측과 소상공인 연합 측의 반발도 거셉니다. 양측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한통운은 1,700명의 택배 인력을 추가해서 설 명절에 택배 대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노조 측은 2월 11일에 노동자 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저희 같은 작은 셀러들이 먹고 살 텐데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오래 갈지 모르고 파업이 진행됐을 때 다양한 방법들을 써봤어요. 파업 지역이구나. 내가 받아서 보내야지. 제가 받아서 우체국도 가봤고 제가 비용도 부담해봤고 우체국도 이제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비싸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진택배나 롯데택배로 돌려도 봤는데 잘 받아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럼 편의점 택배로 보내볼까 했더니 편의점 택배도 대한통운과 연계되어 있어서 또 한계가 되었고 지금은 모든 셀러들이 거의 다 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빨리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 같은 셀러들이 빨리 매출이나 수익을 복구하고 소비자들도 주문한 것을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